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팬 여러분. 저는 스포츠조선에서 글 쓰고 있는 유동혁이라고 그러고요. 예, 저는 루키더 바스켓에서 또 글을 쓰고 있는 이동환 기자라고 합니다. 뭐 유튜브나 저희가 뭐 네이버에서 가끔씩 이렇게 하곤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 이동혁 기자와 여러 번 호흡을 맞춰봤었는데 느낌이 늘 좋았습니다. 저는 별로 안 맞았어요. 예, 그런가요? 좀 온도차가 많이 달랐네요. 네, 저는 늘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가벼운 마음은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이런 식의 진부한 멘트 별로 안 좋아요. 예, 아부성 멘트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좀 늦긴 했지만 우리 싸울 겁니다.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이 농협 기자와 싸워본 적은 없지만 네네.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몇 번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기분이 예. 좋습니다. 예, 예. 저는 힘들어요. 예. 예, 다 늙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뭡니까? 지금 사실 NBA에서 이제 우승 후보라 불리는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두 팀이 있습니다. 서부지구의 LA 레이커스, LA 클리퍼스 이 두 팀인데 사실 올 시즌 시작 전에 이 두 팀이 또 우승 후보로서 거론이 많이 됐고 또 연고 라이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과연 웃게 될까?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줄여서 랄과 르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랄이 LA 레이커스, 르기 LA 클리퍼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팀이 사실 지금 서부 1, 2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 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 이동환 기자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클리퍼스는 시즌 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이커스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그렇지. 팀이었어요. 지금 너무 못하는 거야. 그렇죠. 기대치에 비해서 못하고 있는 게 그렇죠. 맞죠. 기대치에 비해서 예. 못하고 있는 거죠. 레이커스는 또 반대고. 그러니까 기대치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시즌 전에 대다수 의견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좀 놀라워요. 레이커스가 이 정도 잘할 줄 몰랐고 클리퍼스가 생각보다 삐그덕거릴 줄을 몰랐거든요. 그 이유가 예. 뭐냐면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폴 조지가 좀 늦게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수비 대장인 베버리 그리고 그렇죠. 저 레너드 그리고 폴 조지가 돌아오면 이 세 명이 중심이 된 이 수비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렇죠. 그 부분하고 식스맨, 루윌 그리고 헤럴 이런 영혼의 콤비 그렇죠. 이런 그 벤치 어떤 뎁스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클리퍼스는 기본적으로 좀 고전하는 게임은 있어도 평균 이상은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반면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긴 하지만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트랜지션이 저는 좀 안 되면서 약간 좀 초반에는 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클리퍼스는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는 게 뭐 모든 스포츠에 통용되는 이야기인데 수비가 강하면 그 팀은 평탄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공격까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을 더해지면은 그 팀은 우승 후보로 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지금도 많은 부분에 통용이 되는 이야기고 네네. LA 클리퍼스가 딱 그런 전형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폴 조지와 카와이 레너드 공격과 수비가 되는 NBA 최고의 포워드 두 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수비 대장 베벌리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팀은 못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이 두 명의 호흡은 뭐 베스트다. 이 두 명의 피켓놀 게임은 막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자원들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그 다음 뭐야? 예, 그렇죠. 거지. 예. 의문보가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니까 레이커스는 카일 코즈마가 사실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쳤음에도 좋아요. 불구하고 좋아요. 다른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어떤 공수 기여도 특히 뭐 드와이트 하워드 같은 선수들이 그렇죠. 부활하는 모습 맞아. 그러니까 뜻밖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뭐 데니 그린이라든가 여러 이제 롤플레이도 잘 하면서 그렇죠. 예. 데니 굉장히 그린. 그 예. cen득cen득한 어떤 전력을 갖다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오히려 시즌 전에 클리퍼스에게 기대했던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예.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근데 클리퍼스는 오히려 뭔가 이 카와이 레너드의 이 로드 매니지먼트, 관리 논란과 더불어서 간제비라고 그러죠. 간제비. 그렇죠. 예, 별명이 요즘에 간제비죠. 예. 간제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강팀이랑 붙을 때만 자꾸 빠지고 뭔가 좀 이상한 모습.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면서 팀 전체 분위기도 뒤숭숭한 건지 왔다리 갔다리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보면 뭐 활동력이 좀 떨어진 어떤 느낌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 얘기도 있고 그리고 강팀하고 경기를 했을 때 좀 기복이 좀 심한 어떤 그런 그렇죠. 모습들도 있죠. 예,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사실은 이 팀의 전력은 그러니까 지금 뭐 폴 조지나 레너드가 폴 조지는 어깨 이제 수술을 받았었고 여름에 레너드는 예전부터 샌안토니 시절부터 하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상으로 이제 한 번씩 쉬는데 사실 클리퍼스의 전체적인 전력은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어쩌다 한 번 쉬게 되더라도 경기를 최소한 접전을 끌고 가거나 그렇죠. 잡아내야 되는 강팀 그 정도로 탄탄한 전력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지 않나 기대에 비해서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레이커스와 클리퍼스의 공통 목표는 우승.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서부 파이널에서의 어떤 최후의 승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챔프전 우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어떤 분들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장기전과 단기전은 정말 냉정하게 다르고요. 완전 다르죠. 예, 예. 그리고 단기전에서는 같은 팀과 최소 4번, 많게는 7번을 붙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붙으면서 적응하게 된다는 점. 지난 시즌 미러키가 컨퍼런스 결승에서 막힌 것도 결국에는 아데토쿤보를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토론토 선수들이 이에 대한 적응하게 된 것, 그리고 해법을 찾아내게 된 것, 이게 되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죠. 그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단기전에서 이제 정규 시즌에는 레이커스의 뭐 르브론 제임스, AD, 피켓롤 너무 잘 통하고 수비력도 잘 보여준다고 하지만 단기전에서는 이게 어떻게 흔들리고 불안해질지 모르기 맞는 때문에 얘기입니다. 정말 다른 얘기고 그래서 단기전에 이 두 팀의 상성은 또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피오는 다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매치업 상성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렇죠. 예. 또 두 번째는 피오 때 되면 콜이 하드콜로 완전히 변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벌써 한 NBA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이제 트렌드가 됐었고 거기에 최대 피해자가 사실 제임스 하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휴스턴이 굉장히 막강한 전략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든스테이트에게 막혔던 가장 큰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든이 하드콜에 막히면서 이 라인 죽인다. 아, 그렇죠. 하드. 아니 그 뭐 싸운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역시 동의하면 안 되지. 대단하시다. 왜 그래? 진짜. 예. 예. 그러면서 사실 휴스턴이 골든스테이트에게 약간의 차이로 지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죠. 그게 예. 이제 피오였던 그 2대 변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 피오에서 어떤 최후의 승자를 갖다 대결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그 변수가 과연 서부에서 예. 이 두 팀이 만나기 위해서 만나야 될 팀들, 덴버나 휴스턴이나 이런 팀들을 꺾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일단 예.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변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두 팀이 1라운드에서 붙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고 최소 2라운드 이상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서부의 다른 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휴스턴 같은 경우는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뭐 솔직히 기복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로 공존, 조화는 아니고 공존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공존하는 법을 찾아낸 상태고 유타가 지금 이제 트레이드 만만치 이후에 갑자기 쭉 올라오고 있고 덴버는 뭐 시즌 전부터 계속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고 거기에 이제 돈치치가 있는 댈러스 물론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뭐 이런 팀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죠. 이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난다. 예. 예를 들어서 휴스턴하고 클리퍼스 또는 휴스턴하고 레이커스, 뭐 레이커스와 덴버, 덴버와 클리퍼스 이 팀들과 붙는다, 7전 4승制로 붙는다 그러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경우에는 인사이드 자원의 어떤 수비력, 맞습니다. 이제 페인트 존 장악 능력이거든요. 물론 헤러 같은 선수가 페인트 존에서 득점은 잘해주지만 이 특히 뭐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 같은 선수를 상대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네. 여기는 그거를 이제 더블팀이나 로테이션 수비로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클리퍼스가 좀 위기를 맞는다면 오늘도 마침 이 팀에게 졌는데 맞아요. 예, 덴버가 가장 좀 까다로운 적수가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을 만나면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페이스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가 이제 경기 속도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지수인데 그 지수가 레이커스가 리그 15위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휴스턴은 우당탕탕 어쨌든 그 몰이볼, 예. 석점슛을 중심으로 하고 아니면 골밑을 슛 그리고 빠른 이제 트랜지션, 예. 하든과 웨스트브룩의 어떤 조화 이런 부분을 갖다 과연 레이커스가 수비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르브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벗어난 어떤 느낌이 있고 그 수비를 다른 선수들이 맡아서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될까? 저는 이런 점에서 사실 휴스턴이 레이커스와 만나면 굉장히 좀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템포 부분도 말씀 잘해주셨지만은 이게 프랭크 보겔 감독이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성이에요. 인디애나 시절부터 좀 템포 자체를 그렇게 빨리 안 가져가고 네네. 좀 수비적으로 농구를 하려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셋 오픈 상황에서 어떤 공격이 주로 의존을 많이 하고 경우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피켓롤 이거 정말 그렇죠. 의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제어되기 시작하면 레이커스 공격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카일 쿠즈마가 폼이 좀 올라오는 게 다행스럽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르브론이 막히면 그 다음은 뭐냐? 앤서니 데이비스 1대1 외에는 그렇게 답이 없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불안한 부분들을 사실은 휴스턴은 막강한 이제 우당탕탕 3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결승에 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사실은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이 두 팀이 만약에 서부에서 1, 2를 차지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신에 기본적인 객관적 전력 자체는 이 두 팀이 여전히 가장 강하긴 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예.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팀이 반드시 서부 결승에서 만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률이 또 높은 두 팀인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팀이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전력 여기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만이 서부 파이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승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2월 8일이 NBA 트레이드 데드라인입니다. 네네. 예, 그 시점에 이제 레이커스나 클리퍼스나 전력 보강의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레이커스는 카일 쿠즈마가 계속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선수가 이제 루키 계약이 끝나가기 때문에 좀 있으면 비싼 연봉 잡고 붙잡아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고 네. 레이커스는 쿠즈마의 폼이 끝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기보다는 좀 즉시 전력감. 당장 이제 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쿠즈마보다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윈 나오니까요. 예, 그렇죠. 네.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쿠즈마 트레이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클리퍼스는 상대적으로 좀 확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 로스터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네. 굳이 영입한다면 토론토가 마크 가솔 영입한 것처럼 네. 인사이드 수비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수비력 괜찮은 빅맨 자원을 하나 정도 쏠쏠하게 영입할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 생각까지는 드네요. 그러니까 백업으로 쓰면서 한 5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상대의 어떤 예봉을 갖다 막아줄 수 그렇죠. 예. 있는. 그리고 그 특정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골밑이 강한 팀을 만나면 그 수비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그렇죠. 딱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덴버의 요키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그렇죠.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그 정도 자원만 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예. 클리퍼스는 그런 식으로 보강에 있어서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보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클리퍼스가 지금 이제 실책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을 갖다가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손발이 맞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보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버스 감독이 뭐 굉장히 명장이고 또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피오의 어떤 그런 산술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감독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을 갖다가 지금 좀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기복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뭐 당리버스 감독은 사실은 이미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감독인데다가 실제로 2007, 2008 시즌에 딱 그때 결선된 보스턴 빅3를 한 시즌 만에 손발 결국 다 맞춰서 우승시켜버린 최고였어요.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어서 사실 뭐 클리퍼스 지금 손발이 좀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즌 막판이 되거나 플레이오프에 돌입하면은 어느 정도 손발이 맞아갈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경력이 너무 많은 감독입니다. 예. 아 근데 NBA는 정말 만약에 이 두 팀이 만나게 되면 와 흥행은 정말 대박이겠어요. 그렇죠. 사실 시즌 전에 르브론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스테이플스 센터를 가지고 있는 LA는 올 시즌만큼은 엄청난 행운을 가진 도시가 아닌가. 왜냐면은 뭐 경기장 오면은 레이커스 아니면 클리퍼스 경기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스타들을 이제 거의 매일같이 볼 수 있는 LA 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자신감도 드러내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이 두 팀 또 거기다 맞붙어 버리면 이거는 뭐 그냥 폭발이죠. NBA 사무국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사실은 피오 때 이 두 팀이 서부에서 나란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구 콜. 예, 콜. 예,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고 실제로 두 팀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예, 맞아요. 저는 솔직히 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좀 7차전 승부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저도 그런 느낌이 예,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양팀 평균 간중을 봤는데 사실은 레이커스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플스 센터의 어떤 안방마님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 같은 느낌이 있죠. 클리퍼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2의 어떤 그런 팀이고 근데 올 시즌 평균 관중을 보면 클리퍼스가 19,000명이고 레이커스가 지금 18,900명 정도 돼요. 클리퍼스가 더 많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요인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거는 사실 LA 직관에 가시는 분들이 늘 염두에 두는 건데 클리퍼스 홈 경기일 때 티켓이 좀 더 쌉니다. 맞다. 예, 그래서 그런 데 있겠다. 예. 예전에 클리퍼스 한창 못할 때 레이커스 팬분들은 어떻게 레이커스 경기를 보러 갔냐면 레이커스 홈일 때는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니까 클리퍼스가 홈인 레이커스와의 매치 이때 레이커스 경기를 보러 가자 이런 식으로 공략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아 꿀팁 좋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직관 고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결승까지 갈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이 두 팀이 만약에 만났다 이렇게 했을 때 두 팀의 매치업 상성 이거 분석할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레이커스와 클리퍼스가 100%의 전력으로 맞붙었을 때 이들 간의 매치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 시즌에 지금 두 번 맞붙었죠. 오프닝 데이 때 네, 한 번 그렇죠. 붙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크리스마스 매치 때 붙었는데 사실 오프닝 데이 때는 양 팀 모두 전력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좀 혼란스러웠죠. 예, 레이커스는 카일 쿠즈마가 이제 미국 대표팀 트레이닝 캠프
플레이오프에서 당한 발부상 때문에 아예 전력에서 제외되어 있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클리퍼스는 폴 저지가 어깨 수술 여파로 그때는 아예 데뷔전도 안 치르고 있었던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또 이제 뭐 클리퍼스가 의외로 레이커스를 조금 쉽게 누르는 경기가 나와서 맞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 근데 역시 클리퍼스가 강하다. 뭐 그렇죠. 이랬었죠. 예. 그때 벤치에서 루일과 이제 헤럴이 거의 뭐 레이커스를 농락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경기는 좀 참고를 하기는 어렵다. 플레이오프 두 팀의 맞대결을 예상할 맞아요. 때 그렇게 보고 이 크리스마스 매치는 그래도 참고해볼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네. 두 팀 다 거의 베스트 멤버가 다 나왔어요. 총력전이었죠. 예, 그랬기 때문에 물론 그때 레이커스가 동부 원정 긴 연전 치르고 와가지고 좀 체력적으로 지쳐 있어서 약간의 좀 불리함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전력인 건 확실하니까 그때를 봤을 때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건 사실은 경기 보면서 이 앤서니 데이비스와 카와이 레너드가 자꾸 매치업이 되는 점. 네. 네. 예,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데이비스를 레너드에게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초반에 보면은 레너드의 뭐 1대1 공격이든 2대1 게임을 데이비스가 밖으로 나와서 수비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클리퍼스가 그를 의도적으로 자꾸 시켜요. 레너드의 공격을. 데이비스가 밖으로 자꾸 나오게 만드는 거죠. 네네. 실제로 그래서인지 이 경기에서 제가 알기로 레이커스가 경기당 거의 10점 가까운 페인트 존 득실 마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플러스 10점 정도. 네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12점이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헤럴에게 또 공격 리바운드도 뺏기고 계속. 그러니까 데이비스가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스위치하면서 또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이드가 헤럴에게 계속 털리는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이제 자꾸 변화를 줄 수 있지만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 데이비스가 레너드나 폴 조지를 막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3연sul 라인 안팎으로 자꾸 이제 끌고 나가진다는 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얘기를 갖다 좀 잘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매치업 상승 이제 개인 매치업 상승을 보면 지금 기본적으로 르브론 같은 경우는 레너드가 막을 수가 있고 또 폴 조지가 또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거기 또 모하클리스 선수가 또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선수가 돌아가면서 르브론을 갖다 괴롭힐 수 있고 사실은 르브론이 지금 수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이제 뛰면서 공격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세 선수가 돌아가면서 맞게 되면 위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쵸. 부분하고 네. 또 중요한 선수가 앤서니 데이비스인데 물론 기본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헤럴이라든가 주바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막았을 때 앤서니 데이비스의 위력이 사실은 약간 좀 기복이 생긴다. 전 이런 부분 볼 때는 핵심들의 어떤 매치업 상성에서는 클리퍼스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매치 때 그 내용을 보면은 폴 조지는 엄청 못했거든요. 네, 클리퍼스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클리퍼스는 왜냐하면 루일이나 레너드의 공격력만으로도 한 팀의 득점을 어느 정도 다 끌고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레이커스는 르브론이나 AD 중에 한 명이 부진해 버리면 득점 생산이 현저하게 좀 떨어지죠. 흔들립니다. 네. 예, 그러니까 쿠즈마가 잘 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제 클리퍼스전 두 경기 이제 르브론의 야투율을 보면 제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다시 한번 첫 번째 맞대결 물론 100% 전력은 아니었지만 양 팀 다 첫 번째 맞대결에서 르브론이 19개 던져서 7개 성공. 맞아요. 예.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경기에서도 24개 던져서 9개 성공.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르브론은 레너드한테 안 된다. 예, 레너드만 만나면은 흔들린다.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은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 폴 조지, 레너드 그리고 이제 모하클리스 이런 선수 들어가면서 막을 수 있고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르브론의 마지막 턴오버를 유발한 패트릭 베벌리까지. 베버리까지. 사실 그렇죠. 클리퍼스와 골드스테이트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붙었을 때 클리퍼스가 베벌리를 듀란트에게 붙이는 말도 안 되는 이제 매치업을 활용해서 네네. 골드스테이트를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변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그런 매치업에서는 레이커스가 항상 조금 불리함을 안고 가야 되는 시리즈가 아닌가 맞붙는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레이커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2대2 공격을 축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데니 그린이라든가 KCP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그쵸. 어떤 외곽 그리고 안쪽에서의 공격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는 분명히 있어요. 1차전에서 보면 사실 데니 그린 선수가 굉장히 잘했었고 물론 평균 이상으로 잘했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 좀 기복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점이 이제 PO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점이 있고 KCP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하지만 나머지 롤 플레이어들이 르브론과 앤서니 데이비스의 2대2 공격에 대한 어떤 시너지가 나올 때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은 레이커스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서부 1위를 갖다가 압도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이거는 PO에서 가장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레이커스가 데니 그린과 카일 쿠즈마만 꾸준하게 지원 사격을 해줘도 화력전에서 클리퍼스에는 안 밀릴 수 있겠다. 네. 다만 둘 중에 한 명이 얕은 안조에 시달리거나 아예 침묵해버리거나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르브론 AD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패배의 지름길. 예, 그렇죠. 예, 그런 그림이 예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리퍼스의 어떤 약점은 없을까요? 클리퍼스의 약점은 네.
결국에는 레너드와 폴 조지의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폴 조지가 사실 지난 시즌에 거의 MVP급 활약을 했었잖아요. 네. 사실 부상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야투 기복이 인디애나 시절 막판부터 오클라호마 시티 이적 첫 시즌까지 계속 걸쳐서 있었고 올 시즌에 또 심한데 이 선수는 어깨 통증 여부에 따라서 야투 감각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리고 올 시즌 보면 폼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 어떤 절정의 폼에서 살짝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비에서도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고 공격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사실은 피오 때 가면 포조지가 어쨌든 르브론 다음에 2옵션 또는 1옵션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의 어떤 에이스의 기복은 살짝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 근데 이 몸 상태가 과연 플레이오프 때까지 올라올 것인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때 일명 이제 말 그대로 뚜껑을 까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지금 뭐 농구가 3점 슛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기반에는 무조건 페인트 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무조건 페인트 존 득점이 기반이 되어야 3점 슛도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NBA 여러 팀들 중에 페인트 존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냥 3점 슛만 던지는 팀들은 거의 그냥 하위권입니다. 맞습니다. 폭망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클리퍼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폴 조지, 레너드 외곽 공격력 강해요. 루일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 팀이 꾸준하게 레이커스를 상대로 우위를 가져가면서 시리즈를 잡으려면 헤럴이 무조건 잘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클리퍼스가 15점까지 뒤졌던 걸 쫓아갔던 것도 결국에는 헤럴이 공격 리바운드 통해서 그냥 골밑 득점, 만들어내는 2대2 게임 득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생산해 주면서 클리퍼스가 모멘텀을 가져갔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뭐 AD가 자꾸 밖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지만 만약에 헤럴이 드와이트 하워드나 혹은 앤서니 데이비스에게 막히면서 페인트존 득점이 저조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폴 조지, 레너드, 루일이 밖에서 던지는 점프슛에 클리퍼스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팀도 엄청나게 기복이 심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플레이오프에서 그 과연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지금의 어떤 현 시점에서의 장점, 단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매치업 상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는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좀 내리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치업 상성에서는 클리퍼스가 좀 더 유리하다. 근데 서부 피오 들어왔을 때 어떤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덜미를 잡힐 수 있는 확률은 클리퍼스가 좀 더 많다. 전 요렇게 좀 내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좀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두 팀 다 안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그 정도로 강하다고 보고요. 덴버랑 휴스턴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팬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 아니 그러면 나는 그럼 나 클리퍼스 무시하는 거야? 아, 그렇죠. 예, 결국 불안셈이죠. 나만 예. 쓰레기인 거야? 예,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이제 무리한 네. 이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간접이네. 레너드야? 네, 그렇죠. 레너드 팬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이 맞붙을 거라고 보고 네. 일단 매치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한 가지 변수 그냥 정말 혹시 모를 변수 하나만 언급하자면 지금 레이커스가 그 드마커스 커즌스가 부상당하고도 방출 안 했어요. 지금 네.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모릅니다. 복귀할 수 있을지 몰라요. 플레이오프 때는. 복귀는 저는 아무런 변수가 안 된다고 봐요. 그거. 아,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 지난 시즌에도 드마커스 커즌스가 골든 스테이트에서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 거기서 변수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예. 네, 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죠. 그렇죠. 바로 예. 또 다쳤잖아. 하지만 저는 사람의 이 이름값이라는 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예, 저는 좀 속세에 좀 많이 찌들려가지고. 드마커스 때문에. 커즌스가 들어가면 LA 레이커스의 느린 템포가 더 느려질 겁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그건 프랭크 보겔 감독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관없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AD와 르브론에 의존하던 게 이제 커즌스가 좀 이제 만약 조금씩만 해줄 수 있다면 분담이 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엑스팩터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냥 언급해봤습니다. 그래서 작은 변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저는 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뭐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랄과 륵, 그러니까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PO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동환 기자와 저가 한번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동부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감사합니다.